이야기 글은 조금 달라. 어떤 일이 일어나 누가 나와 어디일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시튼 동물기에 실린 이야기 어미 여우 빅스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시튼 동물기는 동물을 그냥 신기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책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위험을 피하고 어떻게 가족을 지키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여우가 단순히 암탉을 잡아가는 나쁜 동물로만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우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는 생명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을 읽을 때 한쪽 입장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빅스는 암탉을 훔쳐가는 여우입니다. 하지만 빅스의 입장에서 보면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어미입니다. 이 두 입장을 함께 보면서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은 빅스입니다. 빅스는 어미 여우입니다. 빅스는 단순히 영리한 여우가 아닙니다. 새끼를 위해 끝까지 행동하는 어미입니다. 다음은 새끼 여우들입니다. 새끼 여우들은 빅스와 스카페이스의 자식들입니다. 처음에는 여우굴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굴을 찾아내면서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스카페이스도 나옵니다. 스카페이스는 아비 여우입니다. 빅스와 함께 새끼들을 돌보고 사냥하는 법과 도망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삼촌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삼촌은 목장에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삼촌 입장에서는 암탉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우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인물은 여우 가족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레인저는 사냥개입니다. 여우를 쫓는 역할을 합니다. 빅스는 이 레인저에게 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영리하게 따돌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가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삼촌과 함께 여우를 잡으러 다니지만 여우 가족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빅스의 행동을 지켜보며 동물도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배경을 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여름 방학입니다. 나가 삼촌이 사는 스프링필드에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공간적 배경은 스프링필드의 목장과 숲속입니다. 목장에서는 암탉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숲속에서는 여우굴과 새끼 여우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공간은 크게 두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 공간인 목장, 그리고 여우 가족의 생활 공간인 숲속입니다. 이 두 공간이 부딪히면서 사건이 생깁니다. 사람은 암탉을 지키려 하고 여우는 새끼를 먹여 살리려 합니다. 이제 사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발단입니다. 여름 방학 때 나는 삼촌이 사는 스프링필드에 갑니다. 그런데 삼촌의 목장에서 암탉이 하루에 한 마리씩 사라집니다. 삼촌은 여우가 암탉을 잡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냥개 레인저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탉을 물고 가을을 건너는 여우를 보게 됩니다. 이 여우가 바로 빅스입니다. 여기서 사건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장의 암탉이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여우의 입장에서는 새끼를 먹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다음은 전개입니다. 나와 삼촌은 숲속에서 여우굴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새끼 여우들이 있습니다. 어미 여우 빅스와 아비 여우 스카페이스는 새끼들을 돌보고 먹이를 주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우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여우 한 마리가 암탉을 훔쳐갔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새끼 여우들이 숨어 있는 곳을 삼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여우들이 암탉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촌은 결국 스카페이스를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이때부터 여우 가족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위기입니다. 스카페이스가 죽은 뒤에도 빅스는 새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삼촌은 화가 나서 빅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일꾼들에게 빅스를 보면 총으로 쏘라고 하고 독이 든 먹이까지 숲속에 뿌립니다. 그러나 빅스는 계속 새끼들을 찾아옵니다.
밤마다 삼촌네 마당에 묶인 새끼에게 찾아와 젖을 먹입니다. 또 새끼를 탈출시키려고 식사줄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빅스의 마음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옵니다. 왜냐하면 새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절정입니다. 빅스는 사냥가의 레인저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빅스는 영리하게 레인저를 따돌립니다. 기찻길로 레인저를 유인해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또 총에 맞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새끼들에게 먹이를 가져다주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장면은 빅스가 독이 든 먹이를 물고 오는 부분입니다. 빅스는 독이 든 닭을 새끼 여우에게 줍니다. 새끼 여우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다 죽습니다. 이 장면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흐름을 보면 빅스가 새끼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갇히고 굶고 붙잡힌 차에 살아가는 고통에서 새끼를 벗어나게 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너무나 슬프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이제 결말입니다. 그날 이후 암탉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장에는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빅스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빅스가 단순히 나쁜 여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빅스는 새끼를 사랑했고 끝까지 지키려 했던 어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결말은 단순한 해결이 아닙니다. 암탉이 사라지지 않게 된 것은 문제 해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빅스와 새끼 여우들의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동물도 두려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가족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을 단순히 해로운 존재나 잡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의 입장도 있습니다. 삼촌은 목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암탉이 계속 사라지면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한쪽 입장만 보면 부족합니다. 사람의 입장도 보고 동물의 입장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빅스는 여우였지만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품을 읽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동물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나요? 사람이 아닌 존재의 마음도 생각해 보려고 했나요? 짙은 동물기는 동물을 통해 사람의 마음까지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미 여우 빅스의 위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우의 이야기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른 존재의 사랑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은 어미 여우 빅스의 위대한 사랑을 인물, 배경, 사건, 교훈의 순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작품도 그냥 줄거리만 따라가지 말고 누가 나오고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어떻게 변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차근차근 구조화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건 따라 읽어보자. 이야기가 보여